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어딘가에서 짐을 싸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비행기 목적지는 호주. 도쿄에서 대기업 다니던 28살 야마다 씨의 이야기입니다. 도쿄 대기업에서 5년을 다녔어요. 연봉이 380만 엔이었는데 지금 호주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것보다 더 법니다. 그것도 훨씬 더요. 호주 농장 일이 도쿄 대기업보다 연봉이 높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에서 선진국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농장 노동자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야마다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도 입 다물고 있는 조용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 경제 뉴스에서 절대 안 나오는 진짜 속사정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4년 일본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물론 난리가 났죠. 일본 경제 부활, 잃어버린 30년 끝났다고요. 근데 잠깐요. 주가가 오른다는 게 그 나라 국민 생활이 좋아진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일본 국민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달랐을 겁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실질 임금은 2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체감 구매력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에 1달러가 약 107엔이었어요. 지금은요? 160엔을 넘어서 170엔까지 가뿐히 달려갈 기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월급 가지고 보면 엔화로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돈이 40% 줄었다는 뜻입니다. 40%가 증발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엔화는 떨어지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이제 끝났고 일본이 돌아왔다고. 근데 나는 오늘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마침표가 아니다. 그게 서막이었다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다는 건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 30년 동안 일본 사회 전체의 구조가 저성장에 맞게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마저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균열, 기업 문화입니다. 일본 대기업들 지금도 연공 서열입니다. 나이 먹으면 자동으로 월급 오르는 구조. 근데 파이 자체가 안 크니까 젊은 직원한테 줄 돈이 없어요. 일본 20대 직장인 초봉 알고 계세요? 대졸 대기업 기준으로 월 22만 엔에서 2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본 대기업 대졸 초봉이 한국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거. 한국이랑 비교해도 뒤처지는 숫자예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두 번째 균열은 물가와 주거비입니다. 도쿄 원룸 월세가 지금 평균 8만 엔에서 12만 엔입니다.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방을 구해보면요. 굉장히 허접한 방밖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쿄의 센터나 그 안쪽으로 좋은 무슨 뭐 학군이 좋다거나 뭐 역과 가깝거나 뭐 이런 데는요. 뭐 아유 말해 뭐 하겠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서 월급 22만 엔에서 월세 10만 엔 내면 남는 돈이 얼마겠어요. 거기서 밥값, 교통비, 통신비 빼면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도쿄 직장인의 실수령 중 50% 이상이 월세로 나갑니다. 세 번째 균열은 사회보장 시스템이에요. 일본 지금 초고령화 사회죠. 이건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과 연금이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거의 다 쓰인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고 자기가 받을 때는 재원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균열이 동시에 터진 게 바로 엔저 쇼크입니다. 엔저는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전돼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일본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위? 데모? 아니죠. 일본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선택한 건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일본을 떠난 일본인이 2023년 장기 체류 기준 약 55만 명입니다. 일본 외무성 통계 기준으로 해외 장기 체류 일본인은 매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유학이나 주재원 파견이 아니고 워킹 홀리데이 재발견이라는 현상이 지금 일본 20에서 30대 사이에 퍼지고 있어요.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거기서 일하고 그냥 정착해 버리는 거예요. 호주 최저시급은 약 22.23 호주 달러로 이걸 엔화로 환산 시 일본 대기업 월급 수준입니다. 호주에서 편의점 알바만 해도 일본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엔화 기준으로 더 버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걸 일본 젊은이들이 커뮤니티에서 마구마구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판 DC 인사이드, X, 레딧 재팬. 거기서 지금 이런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도쿄에서 5년 다닌 회사 퇴직하고 호주에 왔는데 6개월 만에 저축이 2배 됨. 독일 IT 취업 성공, 연봉 1억 넘음. 일본 돌아갈 이유 당연없지. 일본 탈출 매뉴얼 정리해봤어. 월부터 영주권까지 등등. 일본 정부도 일본 언론도 이걸 크게 다루지 않아요. 아니 못하죠. 왜냐고요? 인재 유출을 공식 인정하는 순간 시스템 붕괴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일본 청년들은 싸우지 않고 있는 걸까요? 한국 청년들은 촛불도 뭐 들고 프랑스 청년들은 연금 개혁 반대하면서 막 거리로 나왔잖아요. 좀 가격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일본은요. 일본 청년의 정치 참여율 G7 최하위권입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조용해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목소리를 내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걸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 무력감이 사회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조용한 사직보다 더 극단적인 개념이 퍼져 있어요. 사토리 세대, 깨달음의 세대, 욕심을 버린 세대, 차도 안 사고, 명품도 안 사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왜?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포기해서 탈출로. 자, 이걸 한국 이야기로 연결해 봅시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시도들이 조금 보이고는 있어요. 젊은 층의 해외 취업 관심 급증, 저출생 심화, 부동산 문제, 대기업 쏠림 현상. 일본이 먼저 겪은 길을 우리가 10년에서 20년 차이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임금 구조가 굳기 전에 바꿔야 하고 청년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고 고령화의 속도에 맞는 사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 일본은 그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일본 경제 힘들다는 뉴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